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5번째 페이지. 초가 3간 시절 이분의 출연이 있었기에 잡지사는 지금의 99칸 기와집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잊을만 하면 살아 돌아오는 각설이형 게스트 대문호 최민석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왔다가 죽지도 않고 돌아서 온 최민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주기적으로 나와주시고. 네, 요즘 너무 여기가 좀 업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쫙 깔아앉는 톤으로 인사를 해야 뭔가 이렇게 톤이 맞춰지지 않을까. 텐션 밟아주는 데는 최민석 소설가만한 게스트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녁 시간이지만 늘 새벽 방송 같은 톤. 그 잡지사 초창기에 보내드린 최민석의 5도시 이야기, 이거를 아마 기억하신다면 잡지사를 정말 가장 못 나갈 때 저점에서 매수하신 찐 애독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근 10달 만에 최민석 작가를 다시 모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짧게 근황 알려주시죠. 헤어질 때 저희 이제 발전적 해체하면서 다음에 조만간에 부를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제 불러주시나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안 불러주셔서 가족들이랑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왔고요. 한 5달 가까이.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또 소설 쓰려고 이런저런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행 속편 나오나요? 이번 세계 일주 다녀보니까 다 똑같더라. 특별히 할 얘기 없다. 의미 부여를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전 세계가 사는 전 세계인이 사는 모습은 대동소이하다. 그런 그냥 큰 깨달음을 얻고 왔습니다. 지구촌은 다 하나입니다. 그 사이에 잡지사도 좀 빌빌거리던 잡지사에서 이제는 6만 구독자를 이룬 잡지사가 되었고요. 그건 그렇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민석 작가를 한 5, 6년 전쯤에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그때 LG 트윈스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염원하며 LG 트윈스 유광 점퍼를 입고 있던 그 진짜 이상한 모습. 아직도 진짜 잔상이 선하거든요. 그 사이에 LG 트윈스가 실제로 우승을 했어요. 그렇죠. 29년 만에 마침내 우승을 했죠. 그때 설마 그때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장을 가지는 못하고 힘겹게 인터넷으로 지켜보면서 30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마치 동포처럼 제독 동포처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타이밍이 이렇게 된. 최민석이 한반도에 없어야 LG 트윈스가 우승을 한다. 제가 안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유광 점퍼는 버리셨나요? 사실 그게 너무 오래 전에 산 거라서 그 유광 점퍼도 제가 한 번 너무 낡아서 이게 오래되면 떨어지거든요. 두 번째도 떨어져서 그것마저 버렸습니다. 무광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위편 3절 느낌으로 몇 년만 더 버티지 그래도. 2번 떨어질 동안 우승을 못하다가 마침내 우승을 한 거죠. 참 가슴 아프지만 또 축하할 일이죠. 또 LG 트윈스의 전신의 MBC 청룡 아니겠습니까? 마침 올해가 청룡의 해이기도 하고 또 여태 LG 트윈스 우승에 취해 있는 또 스포츠를 사랑하는 최민석 소설가와 함께 문학 얘기 아니고요. 도시기행 얘기도 아니고요. 스포츠 이야기를 소설가와 2주 동안 해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일단 그 전 세계 스포츠 팀이 굉장히 많죠. 그걸 총망라할 수는 없고 2주라는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다뤄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인기 스포츠가 보통은 이제 야구, 축구, 농구잖아요. 한국에서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선수들이 많이 활약을 한 팀 위주로 이 팀들의 이름은 어떻게 유래되었을까? 요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에는 야구와 농구 팀 이름의 유래, 역사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미국 프로야구 MLB부터 가보겠습니다. 새해에는 아마 이 팀 얘기가 정말 사람들 모였다 하면 숱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바람의 손자죠. 이정우 선수가 6년짜리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규모도 커요. 1,490억 원. 잘 받았어요.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넘어가서 입단식에서 헬로 자이언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인간미 있는 본인이 실제로 그랜드 선 오브 윈드라고 소개를 했죠. 그렇죠. 그랜드 선 오브 윈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한국적인 매력을 풍기면서 데뷔를 했는데 사실 이제 입단식을 했고 아직 경기는 안 치렀고 그 뭐랄까 그 유니폼을 입은 그런 데뷔를 했는데 원래 사실 이 팀은 뉴욕 자이언츠였습니다. 뉴욕 자이언츠. 연고지가 뉴욕이었군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뉴욕에
우리가 흔히 아는 뉴욕 양키스 네. 그리고 뉴욕 자이언츠가 있었고 또 뉴욕의 브루클린이 있잖아요. 네. 예, 이 팀은 이제 뉴욕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냥 브루클린 트롤리 다저스가 있었죠. 세 팀이. 요거 트롤리 다저스는 이따가 좀 살펴보고요.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오늘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된 이 팀은 뭐 내셔널리그 23회 그리고 월드 시리즈 8회 우승을 한 명문 구단이죠. 네. 예, 그리고 전통의 강호답게 호성적을 거둔 데가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이 뉴욕 자이언츠 시절에는 총 5번의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연고지를 옮긴 후에도 꾸준히 스타 플레이어들을 배출을 했죠. 뭐 약물 때문에 조금 성적이 얼룩지긴 했지만 아무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하면 예전에 네. 홈런왕 베리 본즈 예, 기억할 만큼 윌리 메이스 이런 그렇죠. 선수도 유명한 팀이고 예. 1879년에 네. 뉴욕 연고지로 창단됐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그 궁금해서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네. 1883년에 그냥 뉴욕 팀 이름이 그냥 뉴욕 그래요? 예, 요렇게만 담백하게 팀 이름을 써서 창단했다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더라고요. 네. 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너무 좀 쭈글쭈글해 보인다고 의자 3cm만 올려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예, 너무 좀 위축된 모습처럼 보인다. 예. 우승팀의 팬 아니겠습니까? 아니, 원래 예. 늘 오른쪽에 레버 살았는데. 있고요. 예. 아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뉴욕 자이언츠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 그 뉴욕을 연고지로 할 때 팀 애칭이 고담스였다고 합니다. 이 그 배트맨에 나오는 그 고담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경쟁 팀이 뉴욕 양키스였는데 네. 뉴욕 양키스는 전통적인 강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키스에 비해서 성적이 안 좋았고 특히 양키스를 만나면 자주 졌어요. 그래서 이 고담스가 바보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이제 고담이 원래 배트맨에 나오는 그 악의 도시인데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잖아요. 예, 요걸 합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했기 때문에 고담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CBS에서 말씀드려서 못하긴 하지만 원래 이게 이제 그 goddamn goddamn. 요걸 합하면 이제 고담이 되잖아요. 예. 요 비속어를 그 약간 티내지 않고 쓰기 위한 언어적 유희다. 예, 이런 뜻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정말 팀 이름이 잠깐 뉴욕 고담스가 됐다가 1883년부터 84년까지 2년간 네. 그 후에는 우리가 아는 뉴욕 자이언츠가 됐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이언츠는 뭐 특별한 뜻이 있나요? 자이언츠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거인들이라는 뜻이고 야구계에서 우리가 거인들이 되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거고 이게 나중에 뭐 요미우리 자이언츠, 그렇죠. 롯데 자이언츠 이렇게 이제 많은 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연고지로 그렇죠. 그거는 이제 1958년에 연고지를 샌프란시스코로 옮겨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된 거죠. 네. 이렇게 이정우 선수의 새 소속팀 그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이 팀 얘기를 해봐야죠. LA 다저스, 우리가 뭐 국저스라고 부를 정도로 가장 인기가 많은 팀인데 LA 다저스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이 팀은 뭐 박찬호, 류현진 그리고 최희섭 선수도 여기서 있었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특히 또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9,830억 거의 이제 1조에 가까운 말이 되냐고 진짜. 계약을 해서 이제 또 전 세계인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는데 마침 이 첫 경기를 우리나라 고척돔에서 그렇죠. 김하성 선수가 아직은 있는 샌디에고가 붙게 되죠. 근데 이 팀은 원래 아까 제가 이제 뉴욕에 세 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브루클린을 연고지로 한 브루클린 트롤리 뭐라고 했습니까? 트롤리 다저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브루클린을 연고지로 하는 팀이었는데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1884년에 브루클린을 연고지로 브루클린 애틀란틱스가 창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틀란틱스는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었냐? 첫 번째는 뉴욕이 대서양을 접하고 있으니까 애틀란틱을 접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두 번째가 사실상 그 실질적인 의미인데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틀라스가 나옵니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지구에 짊어지고 있는 거인인 거죠. 그러니까 아틀라스를 이제 복수형으로 써서 이 아틀라스들 애틀란틱스라고 창단을 했는데 이게 사실 뉴욕 자이언츠랑 의미적으로 너무 겹치잖아요. 거인, 거대한. 그래서 1932년에 팀 이름을
브루클린 트롤리 다저스로 바꾸게 된 거죠. 트롤리 다저스는 무슨 뜻이에요? 이 브루클린에 그 노면 전차가 많이 지나갔다고 해요. 전차. 네, 노면 전차를 트롤리라고 하는데 네. 이 노면 전차를 바쁘게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저스가 피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피구를 뭐 나지볼 이렇게. 네,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인들이 약간 뭐 전차가 오면 요리조리 바쁘게 피해 다니고 그런 그 약간 현대적인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좀 주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브루클린이 이제 힙스터의 성지이지만 그렇죠. 요즘 또 할렘도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뉴욕에서 할렘, 브루클린 그러면 약간 슬럼가의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트롤리 다저스라고 붙였는데 그런데 이 다저스에는 뭔가 이제 피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탈세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무임승차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팀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걸 써도 되나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요런 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몰아서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고해 주셨고 이제 거기서 어쨌든 다저스를 따왔고 1957년에 LA로 연고 이전을 하면서 LA 다저스가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브루클린에서 LA로 건너왔으면 좀 더 LA에 어울리는 팀명으로 바꿀 법도 한데 다저스를 그냥 유지했네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팀 이름이 사람들 입에 이렇게 딱 붙다 보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 뭐 오비 베어스가 두산 베어스로 옮겨왔지만 서울로 옮겨오면서 팀 이름 바꾼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다 베어스 이렇게 대전이었죠. 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의미 부여를 어떻게 했냐? LA가 이제 헐리우드가 있는 영화의 도시잖아요. 이때 이제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뭐 영화 미라, 뭐 하버드 졸업반 이런 영화로 유명한 당시에 그 브랜든 프레이저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 배우가 인기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영화 산업자들이 영화 한 편 좀 제발 찍자 이렇게 쫓아다니면 그걸 맨날 그 헐리우드 에이전트들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대요. 그래서 브랜든 프레이저가 다저다. 너무 억지다. 그래서 LA 사람들은 이렇게 인기가 좋아서 이런저런 구애를 피해 다닌다.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했던 거죠. 끼워 맞추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MLB 최고의 명문팀이자 역대 최다 우승팀, 우리 뭐 박찬호, 최지만, 박효준 선수가 몸담기도 했던 뉴욕 양키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팀은 이름에 어떤 이야기가 얽혀 있을까요? 이 팀 사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뭐 메이저리그 27번이나 우승했으니까 그쵸. 최고의 팀인데 원래 양키스는 하일랜더스였습니다. 하일랜더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구장이 고지대에 있었거든요. 하일랜드에 있었기 때문에 하일랜더스라고 썼는데 나중에 이제 양키스로 바뀌게 된 거죠. 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유래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영어에서 이제 잉글리시를 미국 원주민들이 앵기스로 발음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을 양키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있고 이것보다 이제 좀 더 정확한 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이 원래는 이제 뉴 암스테르담이었죠. 뉴 암스테르담. 왜냐하면 이제 17세기에 네덜란드 상인들이 그 맨하탄 땅을 원주민들한테 단돈 24달러에 사들이고 그 일대를 이제 식민지로 삼으면서 뉴 네덜란드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러고 뉴욕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네덜란드의 수도가 암스테르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영국과 두 차례 전쟁을 펼치는데 영국이 이 땅을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왕이 이제 찰스 2세인데 찰스 2세가 자기 동생인 제임스 2세한테 이 땅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2세가 땅을 받으니까 이 네덜란드식으로 된 이 이름을 영국식으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제임스 2세가 듀크 오브 요크였어요. 요크 공작. 그러니까 이 요크 공작의 이름을 길여서 땅 이름을 붙이자. 그러다가 영국의 본토에 요크가 있으니까 신요크, 새 요크. 그래서 이제 뉴요크. 그렇군요. 그게 뉴욕이 된 거고 영국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오니까 여기에 이제 도처에 깔려 있는 네덜란드인들이 얼마나 이제 자기들 눈에 보기에 눈에 가시였겠어요. 그래서 자기들 이제 방귀 좀 끼고 싶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약간 좀 얕보는 식으로 부를까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들의 성이 대부분 얀이랑 카스였어요.
얀 카스. 우리 뭐 네덜란드 이름 보면 얀센 많고, 많죠. 얀 많죠. 허구현 의원이 맨날 잔센 그러지만 사실은 얀센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얀 카스인데 카스 뜻이 치즈예요. 치즈가 카스군요. 예. 그래서 이제 합 붙여서 얀이랑 카스를 붙여서 얀 카스라고 부르는 거죠. 이 약간 우리가 치면 박김치, 이김치 이런 식으로 약간 치즈 냄새 나는 얀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언어는 늘 발음하기 편한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치. 이 얀 카스가 나중에 양키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뉴욕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 팬이 되니까 그걸 본따서 이제 뉴욕 양키스라고 붙인 거죠. 근데 이것도 보면 약간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네요. 요거를 이제 요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시카고 컵스. 시카고 컵스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카고 컵스도 우리나라 선수들 많이 있었죠. 최희섭, 류재국, 임창용 선수도 잠깐 있었고. 이제 컵스 하면은 가장 오랫동안 우승을 못한 팀으로 남아 있다가 2016년에 염소의 저주를 깨고 우승한 그런 팀으로도 유명한데 뭔가 염소의 저주라는 이미지 때문에 좀 오랫동안 되게 좀 안 풀리는 이미지의 팀이었잖아요. 컵스가. 그렇죠. 뭐 인터넷에 보면 팬들이 만들어낸 그 시카고 컵스 조롱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조롱의 역사. 뭐 1920년에 라디오 방송이 상용화되어서 컵스 팬들은 팀이 지는 걸 집에서 라디오로 들었다. 그리고 1927년에는 TV가 발명되어서 컵스 팬들은 팀이 지는 걸 TV로 보게 되었다. 그럼 1956년에 컴퓨터가 발명되어서 컵스 팬들은 팀이 졌을 때의 심정이 담긴 글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했다. 1957년에는 인공위성이 발명돼서 컵스 팬들은 팀이 지는 걸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폰 시대까지 쭉으로 넘어오는 조롱의 역사가 있는데 사실은 이 팀이 MLB에서는 근본 오브 더 근본 팀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역사가 되게 긴데 브레이브스는 사실은 보스턴이랑 밀워키를 거쳐서 애틀란타로 온 거예요. 밀워키. 그런데 컵스는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팀 이름은 조금 바뀌었지만 연고지는 계속 시카고였어요. 그러니까 시카고와 낭만과 의리를 지킨 팀인 거죠. 원래는 화이트 스타킹스였는데 거기서 계속 변해서 연고지는 같았다. 화이트 스타킹스였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시카고의 다른 팀한테 이름을 뺏기게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화이트 삭스가 된 거고. 아무튼 이제 나중에 이제 콜츠가 됐다가 뭐 오펀스가 됐는데 오펀스도 뜻이 고아들이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시카고에 레전드 선수가 있습니다. 앤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앤슨이 시카고 팀의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근데 뭐 사이가 나빠졌나 봐요. 그래서 앤슨이랑 작별을 하면서 앤슨이 없어서 고아들이라고 불리면서 아예 이제 오펀스라는 걸 팀 공식 명칭으로 썼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1901년에 아주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지역 신문사 기자가 그의 팀의 구성을 보니까 거의 다 신인 선수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올해의 오펀스는 컵스들로 구성이 돼 있다. 컵스. 이 컵스 뜻이 새끼 동물이거든요. 그렇죠. 뭐 새끼 곰이나 뭐. 보통 야구 팀들을 맹수에 비유하는데 새끼 동물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야구계가 얼마나 뭐 유행어가 많이 도는 세계예요. 그렇죠. 뭐 야구는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진영이 야구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잘하지. 그러니까 그게 야잘잘이 돼 버리고. 그렇죠. 뭐 무슨 선수 아느냐. 그러니까 뭐 그런 미미한 선수는 모른다. 그러니까 뭐 땡미미. 이게 유행어의 세계거든요. 그렇죠. 시카고 컵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카고 오펀스라고 안 부르고. 그 기사 제목 한 줄에서 비롯됐구나. 그러니까 약간 풋내기들, 애송이들 이런 느낌으로 신인급들이 많으니까. 시카고 컵스라고 계속 부르니까 아예 팀에서 로고에다가 새끼 곰을 넣어버리고 그래 우리 새끼다. 약간 서울 뭐 하룻강아지 이런 느낌이죠. 우리 새끼 곰인데 너희 새끼 곰의 무서운 맛 한번 볼 거냐? 라는 식으로 팀 이름을 시카고 컵스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뉴욕 양키스부터 너희 다저스. 우리 너희가 놀리는 그 양키다. 그리고 우리 너희가 놀리는 다저스 그 무임승차자다. 우리 너희가 놀리는 풋내기다. 근데 뭐 어쩔 거야. 그러니까 스포츠를 하다 보면 아무리 강팀이라도 반드시 위기를 맞게 되잖아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늘 상대 팀의
비난과 조롱이 따릅니다. 그걸 피하지 않고 우리가 정면으로 직시해서 이걸 받아들이고 이겨내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네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또한 구단의 오랜 역사 중 일부이니까 그런 특성을 또 살렸다. 이거는 우리 프로스포츠팀 이름이랑 좀 다르네요. 자, 그리고 조금 속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우주 탐사 다루는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대사 중에 뭐 응답하라 휴스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휴스턴을 연구로 하는 MLB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팀명 유래도 소개해 주시면요. 그렇죠.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휴스턴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미국 항공우주국, 흔히 이제 나사라고 하죠. 그렇죠. 예. 나사의 관제 센터가 바로 이 휴스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도 우주인들이 이제 휴스턴을 자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야구의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이 애스트로넷 우주 비행사를 줄여서 애스트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쓴 거죠. 애스트로스.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농구의 휴스턴 로켓츠가 있잖아요. 로켓츠. 그렇죠. 이것도 뭐 그 나사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얻어 걸린 겁니다. 원래 휴스턴 로켓츠는 연고지가 샌디에고였어요. 근데 샌디에고에 있을 때부터 로켓츠라는 팀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구니까 마치 로켓과 같은 뭐 하늘로 올려버리면 안 되겠지만 로켓과 같은 강력한 슛을 쏘겠다 이런 의지인 거죠. 근데 나중에 휴스턴으로 연고지를 옮겼는데 이게 도시 이미지랑 찰떡이 된 거죠. 그러네. 진짜 얻어 걸렸구나. 자, 그리고 추신수 선수가 6년 동안 활약했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지금은 이제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팀명이 바뀐 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는 약간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데 원래는 팀명이 뭐 클리블랜드 스파이더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비를 거미손의 느낌으로 잘 해내겠다 이런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이제 이미지가 조금 약하죠. 거미가 좀 약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싶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루이스 프란시스 소칼렉시스라는 그 원주민 선수가 있었어요. 아메리칸 원주민. 메이저리그에서 뛴 최초의 아메리칸 원주민입니다. 근데 이 선수 시절 내내 뭐 인종차별을 당하고 뭐 실력을 제대로 꼽히지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야, 저 팀에는 인디안이 있다. 또 이것 놀렸구나. 자체를 굉장한 흥미거리로 여겼고 사람들은 그래서 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15년에 아예 인디언스로 개명을 한 거죠. 그 명칭이 무려 2021년까지 100년 넘게 이어졌다가 뭐 그 밖에도 뭐 마스코트가 뭐 추장을 좀 인디언 추장을 그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가디언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가디언스라고 바뀐 거는 이제 클리블랜드에 보면 가장 큰 도로 양옆에 8개의 거대한 조각상이 서 있거든요. 조각상. 요 조각상의 별명이 교통의 수호자들입니다. 가디언스 오브 트래픽. 여기서 이제 따와서 가디언스라고 붙인 거죠. 되었군요. 자, 이렇게 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처럼 아메리카 원주민 그 차별 이슈 때문에 꾸준히 논란이 되는 팀들이 또 있습니다. 뭐 가령 어떤 팀이 있을까요? 그 미식 축구 있죠. NFL. NFL에 보면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있습니다. 이 레드스킨 자체가 이제 빨간 피부니까 원주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워싱턴 커맨더스 사령관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또 NFL에 캔자스 시티의 치프스가 있습니다. 추장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메이저리그로 넘어오면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여기에는 로고에 원주민이 쓰는 도끼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용감한 아메리칸 원주민이다 뭐 이런 뜻으로 쓰고 싶었던 건데 근데 이게 팀명을 좀 바꿔라, 로고를 좀 바꿔라 이런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팀에서는 용맹한 이미지를 추구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정복자이고 아메리칸 그 원주민들을 침략한 역사가 있는데 그걸 마주할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이런 그 교체 요구가 2020년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을 했을 때 완전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미국에서 인종 문제는 늘 예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변경 요구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KBO 리그 얘기도 해봐야겠죠. 대한민국 프로스포츠 리그 중 가장 먼저 출범한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 팀명의 유래도 한 몇 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 트윈스의 영원한 라이벌 두산 베어스. 왜 베어스로 지었을까요? 뭐 라이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두산한테 그렇게 십수년을 예. 농담이고요. 예. 네. 두산 베어스는 원래는 이제 오비 베어스였죠. 그렇죠. 근데 오비 베어스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맥주의 회사니까 비어. 그 비어에서 베어를 따온 겁니다. 아, 진짜? 네. 근데 마침 이제 오비 그 맥주 비어에 그 맥주병에 곰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찰떡이다. 그러면서 오비 베어스로 썼고 이제 나중에 모기업이 두산으로 바뀌어도 그냥 그 베어스를 가져와야죠.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최민석 작가의 LG 트윈스는 원래는 LG 버펄로스가 될 뻔했다고요. 뭐 이렇게 됐으면 뭐 어쨌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LG라는 그룹 자체가 럭키랑 금성이 합쳐진 거잖아요. 럭키, 금성, LG 그렇죠. 그러니까 두 회사가 합쳐졌잖아요. 약간 형제 느낌이고. 그때 당시 이제 그 1987년에 여의도에 LG의 사옥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쌍둥이 빌딩이에요. 지금 있죠. 트윈스 타워라고 하죠. 그러니까 럭키와 금성이 만났고 사옥도 트윈스 타워다. 그러니까 여기에 착안을 해서 야 버팔로스 그거 버리고 우리 트윈스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 트윈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미네소타 트윈스가 있으니까 MLB에 있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미네소타 트윈스는 연고지가 미네어폴리스랑 세인트폴 두 도시입니다. 여기가 두 군데가 붙어 있어요. 우리로 치자면 약간 한국에서 마산 창원 정도로 굉장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도시가 합쳐져서 하나의 팀이 됐다. 그래서 너희 싸우지 말고 쌍둥이처럼 화목하게 지내서 우리 그냥 한 팀을 응원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네소타 트윈스라고 붙인 거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LG 버펄로스보다는 트윈스가 훨씬 낫네요. 우리나라엔 버펄로 있지도 않은데 황소 씨름단도 아니고 그죠? SSG 랜더스 이제 4년 차를 맞은 비교적 이제 신생 구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훈련 중에 별다방 커피 주기로 유명합니다. 랜더스라는 이름도 되게 신선하다. 호평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21년에 창단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후발주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 이름을 쓰는 것보다는 아예 없는 이름으로 가자. 그러다가 뭐랄까 생각을 하다가 이때까지 세상에 없었던 프로 구단이 이 땅에 착륙을 한다. 새로운 야구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랜더, 착륙선이라는 뜻을 붙인 거죠. 그래서 복수형으로 쓰는 거고 마침 이제 연고지가 인천인데 인천에 국제공항이 있고 또 인천에서 예전에 인천 상륙 작전을 했잖아요. 요거 다 이제 착륙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공항에 착륙하고 상륙 작전 때도 상륙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라는 이미지와 잘 맞는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이제 야구, 농구를 묶어서 한 편 갈라 했는데 분량이 넘칠 줄 알았습니다. 농구를 다루기에는 조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다음 주에 농구는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축구팀 이름을 할 건데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팀 이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최민석 소설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석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